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개시되면서 서해안과 접한 충남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과학적 검사를 강화하겠다며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충남 모든 시군의 택시 요금이 올해 인상될 예정입니다. 고령에 이어서 당장 이번 주말부터는 태안 지역의 기본 요금이 4,000원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주민과 택시업계 반응 취재했습니다. 서산 운삼면 600여 세대의 주민들이 내년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남도는 특별 지원금을 확보해 미래엔 서해에너지와 함께 도시가스 공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태안에서 동급생을 7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들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24일 개시됐습니다. 서해안을 접하고 있는 충남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방류 첫날 충남도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을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 먼저 김태형 지사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네, 김 지사는 유감스럽게 방류가 시작됐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길이 없다며 충남도의 대응 방안을 직접 설명했는데요. 가장 먼저 과학적 해수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어업 지도선에 이어 환경정화 운반선에도 방사능 측정기기를 설치해 감시구역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전담부서를 만들어 방사능 데이터를 실시간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과는 도 홈페이지와 시군 전광판에 실시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수산물 안전성 강화 계획도 내놨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 있는 방사능 장비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을 조사하고 원산지 단속과 학교급식 검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특가 행사와 판로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식시키는 그런 부분은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그래도 안전이나 아니면은 정확한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24시간 감시하고 또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만에 하나 혹시나 있을 그러한 부분들을 대비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고요. 네,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을 접한 어민들 또 수산업 종사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소비 침체입니다. 홍성 남당항의 경우 대하축제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1년 중 가장 활기를 띠는 시기인 만큼 방류 소식에 손님이 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잡아도 팔 데가 없어서 못 파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먹어서 없어져야지 사람들이 꺼리기만 하는데 잘 먹습니까? 안 먹는데 운동을 10번 하면 뭐예요? 예, 이런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이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이날 기자회견장에선 환경단체가 예고 없이 반대 구호를 외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시민단체와 야당은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방류를 멈출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선 즉시 오염수 투기를 막을 방법이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거라며 더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된 이번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근거와 국내산 수산물 수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안 지역의 택시 기본 요금이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유류비와 인건비 등이 올라 택시 운영이 어렵다는 택시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건데요. 네, 택시비 인상으로 이용객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태안 버스터미널 앞. 고속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이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에 올라탑니다. 노령 인구가 많은 태안에선 특히 택시를 타는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6일부터 태안 택시 요금이 오릅니다. 기본 요금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고
기본 거리도 줄어듭니다. 야간 할증은 밤 10시로 2시간 앞당겨진 데다 할증률도 최대 30%까지 오르게 됩니다. 유류비와 인건비 등 잇따른 물가 상승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택시업계 요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용객들은 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 가뜩이나 힘든데 택시비마저 오르면 부담이 더 커질 거라 말합니다. 짐이 많을 때는 아무래도 버스보다는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자주 이용하게 됐었는데 인상하게 되면서 약간 좀 그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아마 이용이 좀 적게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택시비가 오르면 그 콜비까지 해서 거의 5천 원 돈이라는 거잖아요. 택시 한 번 타는데 그러면은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겠죠?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어떨까? 택시기사들은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다른 물가가 다 올랐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뭐 올라가야 되겠지요. 이제 뭐 어쩌거나 택시 타시는 분들이 이제 감안하시겠지요. 좀 대도시는 다 올랐는데 여기는 이제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 승객이 줄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제 요금 인상에 대한 거는 기사들 입장에서는 환영이죠. 문제는 그 요금 인상 이후로 승객들의 이용률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더 감소가 되는 건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태안군은 부득이한 요금 인상에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하고 편리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기사님들의 친절한 서비스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께 심적 부담감을 완화해 드리고자 고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충남 모든 시군의 택시 기본 요금이 4,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보령시는 지난 19일부터 인상된 택시 요금을 적용했고 당진 등 나머지 시군은 인상 시기 등을 택시업계와 조율 중입니다. 요금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면 호출비 지원 등 택시를 타는 이용객들의 부담을 줄일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던 서산 운산면과 논산 강경읍에 도시가스가 공급됩니다. 도는 미래엔 서해에너지와 업무 협약을 맺고 특별 지원금 확보와 행정 지원을 거쳐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인데요. 서산은 내년부터 도시가스가 조기 공급되고 논산은 공사가 완료된 후 공급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서산 630세대와 논산 3,700여 세대의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태안에서 동급생을 7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들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4일 공동상해와 재물 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생 3명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과 건물 옥상 등에서 7시간 동안 동급생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폭행 장면과 피해자를 보고 웃는 모습을 촬영한 뒤 SNS에 올려 공분을 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양군이 충남권에서는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의 고향 올레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네, 청양군 사회적 경제팀의 한현택 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양군 사회적 경제팀장 한현택입니다. 예, 먼저 이 고향 올레 공모 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향 올레 사업은 정주 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 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청양군은 2025년까지 3년간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충남 도립대학과 로컬 크리에이터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활동가들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네,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도 궁금한데요. 네. 2024년 초까지 충남 도립대학교 학생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활동가들이 활용할 창작실, 스튜디오실, 교육실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또 충남 도립대 학생들과 전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작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생활 인구를 확보하고 지역 기업 연계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우리 청양군과 충남 도립대의 주 육성 분야는 스마트팜 분야, 문화예술 분야, 지역 자원 연계 분야, 이 분야이며 2025년까지 500여 명의 청년 제작자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이 고향 올레 사업을 통해 어떤 효과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 일자리와 생활인구 증가, 지자체와 지역 대학 간 협업을 통한 인구 감소 극복 사례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양군 한현택 사회적 경제팀장이었습니다. 서산 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가 뿌리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서산시는 24일 서산 인더스밸리 산업단지가 충남에서 두 번째로 뿌리산업특화단지에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5년간 국비 포함 135억 원을 투입해 근로환경 개선과 지원센터 설립, 전문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뿌리산업은 자동차와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등 제조업 전반에 걸친 기반 산업을 뜻합니다. 당진시와 SK렌터카가 기업 혁신파크 선도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두 기관은 24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기업 혁신파크 선도 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기업 혁신파크는 기업도시 한 종류로 상업과 산업, 연구 등이 복합된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진시는 공모에 선정될 경우 SK렌터카가 송하급 일원에 추진 중인 자동차 복합 물류단지와 연계해서 기업 유치와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